필승! 안녕하세요 여러분, 엄필승입니다. 오늘은 퇴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번 영상은 회사를 출근하는 게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고 퇴사를 결심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한 영상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회사를 퇴사하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죠? 그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을 큰 결정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신 분들도 많지만 제 생각에는 퇴사를 결정할 당시에 저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힘든 것은 결코 객관적이 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해서 내가 힘들면 제일 힘든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번 영상은 제가 그냥 마인드적으로 결심을 할 수 있게끔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해드릴게요. 일단 저는 평범한 4년제를 졸업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대기업에 재직을 했으며 퇴사와 재입사 그리고 이직까지 다양한 회사와 부서에서 근무를 하면서 옮겨 다녔어요. 그래서 결국은 퇴사를 하고 지금은 창업을 해서 회사를 키워나가고 있는 입장이지만 일단 제가 회사를 다니고 나서 퇴사를 하고 나서 명함을 보니 가지고 있는 명함만 봐도 한 4개에서 5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저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자랑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현재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해서 회사를 키워나가고 있는 중인 입장에서 그 당시에 결심을 할 수 있었던 생각들을 공유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지금 찍습니다. 평범한 대학교의 수많은 공대생 중에 한 명이었지만 좋은 회사에서 또 영업, 구매, 품질, 인사팀과 같은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집단에서 항상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눈치도 엄청 빨라서 조직 생활도 엄청 잘하고 인정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에 첫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전 임직원에게 실시하면서 저희 팀장님, 그 다음에 그 밑에 부장님, 과장님 이렇게 3분이 나가게 되었고 나가서 이제 뭐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모습을 좀 봤어요. 그 모습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히 좀 큰 임팩트로 왔었고 일단 대한민국 교육제도에서 국영수를 잘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좋은 기업에 들어가는 방법만을 배운 저에게는 그 당시에 현실과의 괴리감에서 저는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일단 어린 마음에 극단적인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10년, 15년 정말 열심히 해야 저 자리를 갈 수가 있는데 그죠? 정작 저 자리에 있는 분들은 미래에 대한 본인이 헤쳐나갈 수 있는 자존감이 조금 없다라고 느꼈고 회사를 잃으면 모든 걸 잃는 사람이 대다수인 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조직에 대해서 약간 회의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정말 철없지만 저는 막연하게 제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많은 여러분들이 공감하는 이유로 창업에 대한 막연한 욕구만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욕구가 확실치는 않지만 조금씩 더 크게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서 그 감정이 커지게 되더라고요. 결국 3번의 입사와 퇴사를 반복을 하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회사에서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회사와 다양한 부서에서 일해보니까 제가 느낀 건 디테일한 실무 부분은 회사마다 정말 다 다르지만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들이 해결되고 진행되는 메커니즘을 가진 게 회사여서 다른 회사 다양한 부서에 가더라도 결국 내가 회의를 느낀 부분에 대한 마음만 계속적으로 커져 가더라고요. 기본적인 회사의 메커니즘, 즉 회사가 돌아가는 본질을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이 진행되고 직급별로 해야 될 일들이 다 나누어져 있지만 궁극적으로 각각의 사람들도 본인이 조금이라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쪽으로 특별한 기술 없이 어떻게 떠넘길까 그리고 어떻게 잘 빠져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회의하고 싸우고 협의하고 하는
단순한 메커니즘을 반복하는 것에서 제가 미래를 걱정하는 부분이 조금씩 점점 더 커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마음도 답답하다는 감정을 많이 느꼈고, 그래서 제가 짧지만 좋은 회사에서 3번의 퇴사를 결심하고 실행한 그런 결과들을 그 사이에서 느낀 것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혹시 결심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영상으로 지금 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퇴사를 결정하는데 그 결정을 방해하는 생각들과 그것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간략하게 제가 퇴사를 3번 하면서 할 때마다 결심에 방해되는 요소가 크게 6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이 6가지는 퇴사를 자주 하거나 또는 퇴사를 여러 번 하더라도 똑같이 반복되는 고민거리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 개 한 개씩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공감을 많이 하실 거예요. 첫 번째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모르겠다, 또는 하고 싶은 일이 없다, 단지 그냥 회사는 싫어,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뭐 어디서 들으니까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즐기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 내가 막 즐기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당연합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이 없을 수밖에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던 부분인데요. 제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는 7차 교육과정에서 7차 교육과정 첫 세대예요. 그죠? 이명박 정권에서 7차 교육과정 넘어가면서 제가 첫 세대로 수능을 과탐, 사탐을 선택을 해서 수능을 봐서 대학에 입시를 한 세대인데, 그 당시에 국영수 잘해서 좋은 성적 받고 좋은 대학 가서 취업이 잘 되는 학과로 또 들어가, 그 다음에 좋은 기업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우리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총 16년을 살아왔어요. 이거는 세대 차이를 분분하고 대한민국에서는 많은 연령대가 공감을 할 겁니다. 그죠? 16년 동안 국영수 점수와 좋은 대학이라는 네임밸류를 따기 위해서 경주마처럼 주변을 보지 않고 그 목표만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정작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느껴야 되는 것들이 다양하지 않으니, 단지 점수를 따는 것 말고는 우리가 잘 하는 게 뭔지,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느끼지 못하는 게 당연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찾으려면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본인이 잘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생각의 고리를 풀으셔야 돼요. 여기에 계속 얽매이셔서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 걸음하게 되면 끊임없이 본인만 괴롭습니다.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내가 퇴사를 결정하는데 쉬운 결정을 내릴 수 있게끔 마인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회사 생활 하다가 내가 회사 생활이 맞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정말 죽을 것 같이 하루하루 힘들어요. 회사를 출근하는 것 자체가.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나는 창업을 해야 되겠다, 또는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바로 생각이 나거나 그런 것들을 창업을 해서 바로 잘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 환상입니다. 환상. 결코 대다수의 사람들은 생각이 이어지지 않을 뿐더러 그 결과치가 무조건 성공을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대박이 난다라는 것은 버리셔야 돼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를 할 것 같아요. 월급이라는 마약을 받게 되면 돈이 굉장히 걱정이 되죠. 당장 여기서 그만두고 나가면 여러분들은 월에 얼마라는 그 금액에 맞춰서 여러분의 라이프 플랜이나 여러분이 들어가는 고정비들을 다 설계를 해 놓은 상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달에, 예를 들어 볼게요. 그냥 달에 300 또는 달에 200이라는 금액적인 목적 때문에
퇴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풀어드릴 건데 굉장히 심플합니다. 일단은 퇴사를 하고도 월에 200이든 300이든 딱 그 금액만큼만 있으면 퇴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금액만큼 돈을 버는 일들을 자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하시면 돼요. 죽을 것 같이 괴로운데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 돈을 번다? 이거는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퇴사를 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안정된 업무나 또는 내가 하고 있는 그 네임밸류와 같이 똑같은 업무 강도나 아니면 오히려 더 편한 업무 강도에서 달에 300을 벌려고 하는 것을 찾으려고 하니까 보이지 않고 괴로운 거예요. 저는 마지막 퇴사를 결심하고 창업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밀린 부채에 대한 이자와 기본적인 생활비가 급했어요. 그래서 제 계산으로는 단순히 월 200이라는 돈이 있으면 저는 일단은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월 200이라는 돈만 벌기 위해서 새벽 4시에서 오후 1시까지 하는 과일 도매 시장에서 배달 일을 하니까 급여가 한 월 2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1시에 마치니까 또 제가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월 200이 목적인 돈을 벌면서 창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시간적으로 봐도 1시에 마치니 제가 1시에 마치고 나서 저녁 시간까지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시간적 활용도도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월 200이라는 목적을 충당을 하면서 창업을 준비했습니다. 죽을 것 같이 괴로우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밖은 지옥이다. 제일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물론 요즘 코로나와 이 경기 침체로 취업과 창업이 둘 다 정말 어려운 시기인 건 맞아요. 하지만 퇴사를 결심하는 사람들은 경기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본인이 감정과 생각에 좌우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저는 들어요. 경기가 나빠서 밖에 나가서 창업하면 힘들다 라고 생각하시는 사람 중에서 나중에 경기가 좋아졌을 때 나와서 창업을 하면 대박이 날까요? 그런 마인드로는 어떤 행위를 해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절대적인 부분에서는 경기가 많이 좌우되긴 하지만 경기가 어려울 때에도 분명 기회가 되는 산업군이 있기 때문에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마인드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밖은 지옥이다 라고 안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밖을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되게 맹점이죠. 저는 퇴사를 해서 온라인 쪽으로 창업을 했었고 그리고 소규모로 오프라인으로 지속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에도 이번 경기 침체에도 온라인 쪽은 매출이 오르셨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비대면 사업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매출이 늘어나면서 저에게 회사를 나갈 때 당시에 밖은 나가면 지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과장님이나 차장님, 부장님이 많겠죠. 회사를 3번이나 다녔으니 그 과장님들이 이제 제 강의를 듣기 위해서 항상 전화를 오시고 하는 말들은 요즘 사업이 잘 되냐? 그거 나도 들을 수 있어? 나도 하면 얼마나 잘 될 수 있어?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대다수예요. 그럼 그 당시에 밖은 지옥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던 과차장님들은 왜 저에게 지금 다시 전화를 와서 본인들이 퇴사를 하려고 할까요? 물론 이거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인생이잖아요. 해보지도 않은 남의 말에 자신의 인생을 소비하지 마세요, 절대. 본인이 해보시고 본인이 느끼고 본인이 한 행동에 책임은 지시되 후회는 하지 마세요. 어떻게 인생이 매번 행복할 수만 있겠습니까? 그리고 살면서 보면 행복한 순간을 위해서 평소에 힘들고 불행한 순간이 거의 한 9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90%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대학 입시에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시간은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학을 입학을 하면 그 순간 되게 행복해요. 하지만 남자는 군대를 가야 되고 3학년, 4학년이 될 때쯤에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기 위해서
또 대학교 때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취업 준비를 하겠죠. 그러면 취업이 되면 기분이 정말 좋아요. 근데 그 기분 좋은 게 한 6개월, 1년 정도 가겠죠. 그 다음부터는 회사에서 입사를 해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또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매번 행복해야 된다는 기준 자체를 바꾸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실패하고 부딪히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이 과정 자체가 행복하다라고 느끼면 반대로 행복한 시간이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과장 차장님들의 모습이 10년 뒤에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저도 정말 공감하는 말인데, 보통 이렇게 얘기를 팀 내 과장님들이나 차장님들에게 얘기를 하면 보통 어떻게 대답이 돌아옵니까?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라는 대답이 가장 많이 돌아오죠. 물론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차장님, 과장님들 머릿속에 가장 많은 창업 아이템을 생각하고 있어요. 공감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 맞는 말이죠. 저도 그 말에 굉장히 많이 설득이 되었었고, 지금도 그 말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창업을 해보고 현재 회사를 키워나가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제가 느꼈을 때 어느 정도 회사에서 사회 기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갖추어졌다면 조금이라도 빠르게 시작해보고 부딪혀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로, 나만의 경쟁력이 뭘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그죠?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뭘까라고 얘기했다 아까 첫 번째 이유와 되게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을 고민하다가는 계속 시간이 갑니다. 내가 잘하는 게 뭘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 엄청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뜨고 있는 어떤 창업 아이템을 보면 마치 내가 잘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제가 그만둘 당시에는 목공 관련된 창업, 남자 창업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자꾸 보니 나도 뭘 만들고 이런 재주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혼자서 조용히 뭘 만들면서 돈을 번다? 엄청 재밌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인이 겪은 경험치의 지금 절대적인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앞으로는 뭘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시고 생각하는 시간을 아껴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부딪혀보고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퇴사를 결심하는 데 방해하는 요소가 되게 많아요. 제가 설명드린 부분에 있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되지만, 많은 고민을 했던 분들이라면 이런 감정적인 디테일한 것들은 되게 많이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퇴사를 3번, 4번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그리고 창업을 해서 지금 회사를 키워나가고 있으니 주변에 이제 퇴사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제 친구나 후배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아니면 제가 전 직장에 다녔던 저희 상사들 또 오셔가지고 상담을 많이 해드리는데, 정말 이유가 제가 말한 그 6가지 안에서 거의 웬만하면 다 맴돕니다. 그 안에서 갇혀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 6가지 정도의 방해 요소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마인드셋을 다시 할 수 있게끔 제가 저의 생각을 조금 입혀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요? 물어보시면 제 대답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죽을 것 같으면 퇴사하세요. 이유가 없는 무덤은 없습니다. 저마다 괴로운 이유는 모두 존재하겠죠.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면 퇴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분석이 되고, 그 분석된 이유를 죽을 것 같다는 마음으로 숙제 풀듯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심플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심플한 이유인데 왜 가장 많이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아마도 이제야 겨우 안정적인 가운을 입었는데 이 가운을 벗어버리면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면 속을 잘 들여다보시면 이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돼요. 짧지만 본인이 살아온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와 급여로 가질 수 있는 자존감마저 버리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대학을 전공하고 전공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으면 그 전공을 살릴 수 없을까봐, 또는 어떤 대학을 나오지 않고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같으면 나의 경력이 없어질까봐를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급여자는 안정적인 가운의 기대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정년까지 가야지 그 효과를 누렸다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퇴사를 고민하는 사람들 중에 안정적인 가운을 입었으니 버텨볼까?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신다면, 그런 안일한 마인드로는 정년까지 못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퇴사를 하고 싶다는 그 마인드는 뭘까요? 제가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면, 안정적인 월급과 지위는 유지하고 싶고 회사 생활은 싫고, 다시 말씀드리면 좋은 것만 누리겠다는 그 안일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언젠가는 들이닥칠 위기를 당장 너무 귀찮고 너무 편안하니 눈 감고 있는 겁니다. 당장 편하고 당장 힘드니 언젠간 돌아올 부메랑을 눈 감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는 남들처럼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퇴사한 것도 아니었으며 지금도 창업한 회사를 열심히 키우고 있지만 남들 성공 사례처럼 연매출 몇십억 했으니 여러분들도 창업하세요, 이런 회사도 아니에요. 이제야 겨우 직원들 월급을 줄 수 있는 작지만 성장시키려고 노력 중인 회사입니다. 아직은 남들이 보는 기준에서 성공한 것도 아니지만 그런 저조차도 현재 저희 회사 규모까지 만들면서 키워온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느낀 진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일찍부터 안정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 또한 그랬지만 요즘 미디어 채널의 접근성의 발달로 일반인 성공 사례를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이전 시대보다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의 잘된 결과치만 보고 부러워하지만 불법이 아닌 이상 돈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창업을 했는데 대박이 나서 억대 매출을 하는 사업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상상만 한 것이 아니라 남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만큼 무모하고 도전적으로 자기 인생과 싸우면서 힘들고 버틸 수 있는 모험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 시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게 안정적이면서 돈만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무력은 인간의 욕구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평범한 사람들에겐 그런 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해서 답이 없는데 답을 계속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괴로운 겁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지금 여러분이 놓치기 싫은 것도 놓쳐봐야 하는 거고, 극복해보고 여러분들이 놓치기 싫어했던 것보다 더 큰 걸 가져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역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죽을 것 같이 괴롭더라면 조금이라도 빨리 퇴사를 결정하셔서 세상 밖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제가 퇴사를 조금이라도 일찍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직장 생활을 오래 하면 직장인화 되어버린다 라고들 합니다. 그 절대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단순히 월급 얼마 더 받는 게 중요한 직장인 마인드와 손해를 보더라도 투자를 하는 시점을 또 선택을 해야 되고, 내가 창업을 하면 정말 순수하게 내 돈을 굴려서 돈을 버는 사업적인 마인드를 가지셔야 되는데, 이 직장인 마인드와는 괴리감이 굉장히 큽니다. 내가 어느 정도 실무를 알고 내가 창업을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하면 퇴사를 최대한 일찍 하셔가지고 사업이나 창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사업이나 창업을 하게 되면 모든 길이 매끄럽게 완벽하게 순탄하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건 세상에 없어요. 분명히 힘든 순간이 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그 시점이 왔을 때 버티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조금이라도 젊거나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책임감이 적을 때 부딪히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나이가 들면 들고 회사에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내 급여는 높아지고 배우는 것도 많아지고 목돈도 많이 모이지만 그만큼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도 많아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리고 내가 배운 일들은 회사의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는 일들만 배웠기 때문에 그 회사의 인프라를 이용하지 않으면 활용할 수가 없어요. 책임감은 더 높아진 상태고 체력은 떨어지고 자존감은 또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힘든 일을 하지 않고 보통 밑바닥부터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아서 프랜차이즈 자영업 사장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회사가 나쁜 거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저는 대기업에서 회사에서 배운 실무들이 창업해서 현재까지 사업을 키워오는 데 있어서 정말 엄청 큰 도움이 됐어요. 하지만 제 말은 이미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죽을 것 같이 힘들어서 퇴사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퇴사를 결정하고 창업을 진행한다면, 어차피 할 것이라면 시기적으로 빨리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서부터 문제가 된 것일까요? 바로 퇴사를 하면서 제일 큰 실수를 하는 것이 본인의, 즉 자신의 현실 가치를 잘못 판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저는 일단 제 소신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기업에서 화이트 컬러, 즉 관리자의 업무는 다양한 회사와 다양한 부서에서 해봤어요. 관리자의 업무는 결국 조율이에요. 메일로 스케줄 조율, 제조업이면 제조 스케줄에 따른 이해관계 조율, 문서 확인, 제품 확인, 그리고 상사에게 보고를 하기 위한 보고서 작성, 이 부분이지만 그 업무를 할 당시에 내가 관리하는 자본의 규모가 몇천억, 몇백억을 다루는 경험과 대기업이라는 네임 밸류에 휩싸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측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회사를 계속 다닐 것이고 내가 이 회사에서 배운 걸 활용해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한다 라고 하면 이것들이 쓸모없는 경력이 되진 않아요. 오히려 플러스가 되고 이 경력을 쌓기 위해서 버티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 창업을 한다, 전혀 다른 길로 내가 사업을 실행해 보겠다 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내가 이때까지 다뤘던 것들에 대한 실무적인 스킬은 필요가 하겠지만 이 나의 현실 가치를 너무 비정상적으로 높게 측정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퇴사를 하고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든 부분으로 다가올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몇백억, 몇천억을 다루지만 그 돈이 제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좋은 네임밸류를 가진 회사에 다녔지만 그 회사 역시 저의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 사례를 들어서 좀 더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어땠냐면요, 어느샌가 제 자신의 지닌 가치를 어느 회사를 다녔다로 시작해서 월 300을 버는 사람이다 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퇴사해서 월 300을 벌고 내가 이 네임밸류에 맞는 비슷한 멋진 창업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퇴사하고 나와 보니까 제가 몇백억을 다뤘던 간에 나의 자본으로 사업을 하고 정말 사소한 거 하나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제 자신이 바보라고 느껴져요. 다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구매랑 영업팀에 있었고 세금계산서 발행도 정말 많이 했지만 정작 제 돈이 들어가고 제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고 매입과 매출 자료를 신경을 쓰다 보니 사소한 거 하나 실수할까봐 정말 많이 공부하고 찾아봤어요. 그때 제가 몰랐던 부분을 정말 많이 알게 됐거든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저의 경력이 없다면, 어느 회사 다녔고 몇천억 몇백억을 달아봤고 이런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제가 창업하는 입장에서 그냥 창업하는 사람으로만 본다면 정말 바보입니다. 바보. 제 자신은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고 객기와 부대뽀 정신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다시 말해서 밖에 나오면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저는 최소 월 300은 벌어야 본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퇴사를 하기 전에 최소 월 300은 벌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창업 사업 아이템을 찾으려고 하니 당연히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의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나의 현실 가치를 명확하게 인지를 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현실 가치를 진짜 실무에서 내 사업에 도움될 수 있게 높일 수 있도록 제가 하는 사업에 필요한 실무들을 배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바닥에서부터 이뤄내고 키워나가는 사업이 요즘은 정말 너무 재밌고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만약 제가 안정된 월급이 나오면서 배우기 시작했다면 지금보다 마음은 편했겠지만 이렇게 빨리 이룰 수 있었을까요? 라는 의문이 듭니다. 월급이 나오면 조금 힘들고 아니다 싶으면 쉽게 포기하게 되겠죠.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 역치라고 아십니까? 내가 자극을 일으키기 위한 최소한의 자극을 말하는 건데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그 안정된 장치가 있다면 나의 한계, 나의 역치를 절대 넘지 못합니다. 물은 100도가 되면 끓죠. 100도가 역치입니다. 그러면 99도에 계속 가기만 하고 100도를 넘지 못하면 결국은 끓지 않아요. 그러면 100도를 한번 넘은 사람과 99도에 가는 거를 100번, 20번 한 사람과 어떤 사람이 앞으로 성공하고 자신이 하는 일에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해보니 그 100도를 한번 넘어봐야지만 내가 갇혀있던 알에서 깨어나오는 경험을 할 수가 있었어요. 터무니없이 도전적이고 비효율적일 수도 있지만 좀 힘들어도 어떻습니까? 자기의 초심과 소신만 굽히지 않는다면 상황은 극복할 수 있는 게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퇴사를 고민하고 있지만 저는 그랬거든요. 퇴사를 고민할 때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이건 너무 불행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돌이켜보면 또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마치 퇴사를 하면 내 앞으로 회사를 다닐 때 매일매일이 행복한 것들처럼 상상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칠까봐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똑같아요. 인생 사는 거 똑같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아웅다웅 사는 것도 인생이고 힘들어야 재밌는 게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죽을 것 같이 힘들다면 퇴사하시고 본인의 인생의 역치를 넘기 위해서 무엇이든 한번 해보십시오. 몇 번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한 번 성공하면 되는 거죠. 퇴사를 결심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저는 조금이나마 저의 생각과 저의 결심들을 풀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위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긴 영상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